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허그 포기 물건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허그 포기 물건이라 하면 무조건 깨끗하고 안 살고 그냥 짐 없을 줄 아는데 그러다가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예전에 곰팡이 집도 허그 포기 물건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명도 난이도 최하 경매 물건 찾는 법입니다. 명도를 안 해도 되는 유형들이 있다고 미리 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건 명도 난이도가 낮겠다 이렇게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명도 난이도가 낮은 거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유형이 있겠네요. 첫 번째는 당사자, 임차인분이 배당을 다 받으시는 케이스가 가장 낮아요. 왜 그러냐면 돈도 다 받고 그리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선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랑 이사확인서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 난이도가 가장 낮은 케이스고, 두 번째 낮은 케이스는 좀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 가장 낮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워질 수도 있는 대항력 포기 허그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그에서 기본적으로 명도를 완료시킨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빈집일 확률이 높기는 한데, 빈집으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 점유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불법 점유자가 이 경매에 대해서 좀 알기까지 한다라고 하면 이걸 좀 악용해서 낙찰자를 좀 힘들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그 포기 물건은 정말 뭐 아니면 도인 거고,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에서 배당을 다 받으시는 임차인 케이스는 그냥 난이도가 가장 낮을 확률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명도 안 해도 되는 물건들 낙찰 받아가지고 매도한 사례들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명도를 안 해도 되는 거는 사실 서류상으로는 100%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그 포기 물건이어서 명목상으로는 그 집이 빈집이어야 되지만 불법 점유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되고, 가스가 잠겨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전기, 계량기가 빠져 있고,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도 잘려져 있고, 이런 것들을 유추해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안 살고 있구나를 아는 거지, 서류상으로 전입 내역이 없네라고 해서 공실인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현장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미 이사를 나간 경매 물건들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교육생분들 중에도 그렇게 매도한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시간이 지난 거긴 한데 군산의 아파트도 우리가 막 대량으로 나왔었던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리움 시티라고, 이 물건들도 보면은 이미 다 관리실에서 이 물건을 관리하고 있었고 점유자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집이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 상태가, 사람은 다 안 살고 있지만 내부 상태가 좋냐 안 좋냐, 또는 누수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은 좀 복불복이었거든요. 왜냐 입찰하기 전에 그 내부까지 보고 입찰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랜덤 박스처럼 이렇게 확인을 낙찰 받고 나서 해야 되는 상황은 있었어요. 이런 게 좀 대표적인 걸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허그 포기 물건도 확률상으로 80% 이상은 거의 공실인 것 같아요. 불법 점유자 얘기를 항상 예방 차원에서 말씀은 드리지만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 불법 점유자가 있는 거는. 그래서 이 허그 포기 물건 워낙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 살펴보시다 보면 대항력 포기 물건, 이런 것들은 명도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낮을 수 있다. 그래서 허그 포기 물건도 명도 난이도가 가장 낮은 물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이게 허그 포기 물건에 짐까지 다 빠져 있으면은 그냥 내가 점유를 해도 되는데, 짐을 그냥 애매하게 버려두고 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짐을 우리가 임의로 처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봐서는 폐기물이라고 생각되는 그 물건도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재산일 수 있거든요. 그걸 임의로 처분했을 때 이 소유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내가 그 집에 그걸 두고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왜 마음대로 처분을 하냐라고 신고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생들 정말 많은 낙찰 사례와 매도 사례를 만들고 있는데 한 번도 사실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된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육 차원에서 위험성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허그 포기 물건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무자냐 아니면 임차인이냐 명도 대상은 항상 있었거든요. 전세 사고가 터지면서 공실인 집, 이런 것들이 좀 일반화된 것 같아요. 채무자 점유나 이런 게 무조건 문제를 삼냐, 그분들이 뭐 무조건 안 나가고 뭐 강제 집행하고 그러냐, 채무자분들이 오히려 깔끔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람 바이 사람이다. 상황별로 이게 명도 난이도가 나뉜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 낙찰자한테, 그거에 따라서 명도 난이도가 많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임장 봐서 명도 네. 안 해도 되는 물건인지 아는 방법, 어떤 거를 체크했을 때 여기는 공실이겠다, 이런 네. 걸 알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우편함에 우편이 쌓여 있는지 보는 건데, 요거는 사실 확률상 살고 있는데 일부러 수령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이 좀 낮긴 해요. 두 번째가 전기 계량기가 떼져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거는 허그 포기 물건이어도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확률이 좀 높진 않습니다. 세 번째부터가 좀 중요한데, 보통 허그 포기 물건이나 공실 상태인 집들은 가스 밸브가 잠겨져 있어요. 가스 밸브 잠겨 있는 거, 잠겨 있으면 거의 70% 이상은 점유자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에어컨 실외기도 잘려 있다? 이러면 거의 100%.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현관문에 관리비, 미납에 대해서 막 안내문 같은 걸 여러 장 부착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리소에서 빨리 내라고. 그런 게 여전히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집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게 여전히 붙어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막 1년이 지나도. 그래서 그 현관문을 보면서 이 집은 확실히 공실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경우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이웃 주민한테 여기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우 거기 빈집인지 오래됐어요. 보통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5가지가 다 충족을 한다면 그렇게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확인을 하면 저희는 낙찰되면은 제휴돼 있는 열쇠공 사장님한테 도어락을 파손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개문을 해보는 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개문했을 때 사람이 나올 때가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짐은 있을 수 있어도 사람은 없다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끊겨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빈집인 게 확실하다,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건 이제 낙찰받고 빠르게 내부 상태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내부 상태가 뭐 엉망이다 하면 낙찰받고 바로 내부 확인을 했으니까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겠죠. 빠른 시간에. 명도를 안 해도 되는 물건의 장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명도 안 해도 된다는 확신이 든다면 다른 경쟁자들도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경쟁이 좀 올라갈 수가 있겠죠. 명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면 입찰가를 좀 낮게들 쓰실 텐데 그 부담이 없으면 좀 공격적으로 입찰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낙찰이 생각보다 싸게 안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당연히 명도를 안 해도 되니 이 명도에 대한 부담감, 사람을 만나서 협상을 통해서 이사 내보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시는 초보자분들이나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거 할 때 아무래도 그런 협상해야 되는 대상이 없다 보니까 부담감이 적어질 수 있겠죠. 대신 그런 분들은 매도 차익을 크게 거둘 수는 없겠죠. 내가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면서도 매도 차익을 크게 걷는 건 없거든요. 다른 게 편하려면 다른 거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명도가 편해버리면 나중에 명도 어려운 걸 만났을 때 그냥 피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저는 좀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도 명도가 좀 어려운 걸 경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19기의 분업님 같은 경우에 명도를 되게 고생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낙찰.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할 때 명도에 대한 걱정이 아예 없으세요. 왜냐면 처음부터 어려운 명도를 해결을 하셨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명도를 경험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아까도 좀 비교를 해드렸지만 명도를 해야 되는 대상이 없다는 거는 또는 연락이 안 닿는 거는 개문을 했을 때 짐이 없으면 들어가면 되지만 짐이 있었을 때 이걸 원칙적으로는 강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강제 집행까지 간다는 차원에서는 명도 난이도가 갑자기 또 극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대항력 포기, 허그 포기 물건이 그냥 무조건 공실이고 깨끗한 게 아니라 내부 상태가 또 엉망일 수도 있고 명도할 때 짐이 있으면 이 처분에 대해서 문제 때문에 결국은 법원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경우에서 또 기간이 길어지고 돈이 또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허그 포기 물건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허그 포기 물건이라 하면 무조건 깨끗하고 안 살고 그냥 짐 없을 줄 아는데 그러다가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예전에 곰팡이 집도 허그 포기 물건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명도 플러스 내부 상태가 엉망일 수 있으니까 감안을 잘 하셔가지고 임장 꼭 해보시고 빈집이라 임장도 안 하고 그냥 덜컥 받지 마시고 그러다가 빈집인 줄 알고 받았는데 거기 불법 점유자 있어 얼마나 놀래요. 그걸 알고 입찰을 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애초에 안 하고 어디서 잘못된 교육을 들으시고 막 빈집인 줄 알고 받았다가 문제되고 막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경매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네. 가장 허들이 되는 게 명도일 것 같아요. 저희 리치스쿨에는 명도 대행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소속돼 있는 이범주 법무사님의 명도 대행 서비스도 우리 교육생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단계별로 좀 서비스가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법무사님이 전화로 또는 문자로 하면은 한 80% 이상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연락하는 것에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법무사가 연락하는 거랑 그냥 낙찰자가 연락하는 건 연락을 받는 사람이 압박감이 달라요. 확실히 법무사님이 연락을 하면 어떤 이제 명도에 대한 협상이 진전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근데 이제 법무사님이건 뭐건 진짜 뭐 앞뒤가 없으신 분들은 강제 집행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또 법무사님이 또 개입해서 강제 집행 절차까지도 참여를 해주시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비용이 좀 올라가기는 합니다만은 시세 대비 싸게 받는 폭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명도 대행 서비스도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간에 또 이 투자자분은 다른 물건에 또 입찰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교육을 들으신 분들한테 법무사님이 특강도 하고 그리고 그런 서비스까지 같이 해주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신뢰도가 올라가죠. 우리가 이런 인프라에 속해 있지 않고 외부에서 법무사를 찾으려고 하면은 비용도 우리 법무사님보다 훨씬 비싸지만 문제는 그 법무사가 비싼 비용을 받더라도 제대로 안 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맡기질 못해요. 왜냐면 경매를 안 해보셨으면 그냥 절차대로 제가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이러면 끝이잖아요. 끝이죠. 돈은 돈대로 내고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해주는지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돈을 먼저 내고 돈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그냥 하는 역할만 하는 건데 사실 우리 이범조 법무사님은 진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 일처럼 해주시거든요. 법무사님은 심지어 점유자분 이사 갈 수 있는 집까지 알아봐 주시고 그랬어요? 네, 이사비 협상해 주시고 그 정도까지 해주시다 보니까 네.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는 네, 없죠. 네, 그리고 저희 수강생만 해주시잖아요 명도. 맞아요. 원래 이제 외부에서도 했었는데 이제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교육생분들 대상으로만 해드리고 있고 아마도 그 명도 대행을 해주시는 법무사님이 거의 없을 거의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네.
이렇게 경매 투자를 하면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는 더더욱 없을 겁니다. 하더라도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우리 법무사님이 진짜 대단한 거는 우리 수강생분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임차인 분들의 입장에서도 목소리를 같이 내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한쪽 편만 들어도 저쪽에서 불만을 제기하면 이게 틀어질 수 있거든요, 명도라는 건. 근데 서로의 목소리를 중재를 진짜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지방에 낙찰받은 물건 4개 중에 하나 맡겼었는데 진짜 편하게 명도를 끝냈어요. 물론 이사비를 드렸지만 그 드리는 과정 자체가 너무 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면서도 전혀 뭐 불편한 거나 아깝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대행 서비스들이나 제휴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보니까 횟수로 5년 차더라고요. 교육을 시작한 지 5년 동안 누적이 된 건 우리 졸업생들의 인원수, 그리고 졸업생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성과들, 매매 사례들, 낙찰 사례들 플러스 이런 인프라인 것 같아요. 대행 서비스, 물건 검색부터 이제 계약하는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걱정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다 저의 피드백, 법무사님, 대출실장님 피드백, 저희 대행 서비스, 입찰 대행 서비스, 제휴, 열쇠공 사장님을 불러서 싸게 개문을 할 수 있는 열쇠공 전문 사장님, 기술이 정말 좋으십니다. 명도 대행과 명도할 때 본인이 직접 하는 거면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게 저희 단톡방이나 저한테 메일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 제휴 인테리어 업체와 저희 세무사님께 매매 사업자 기장 맡길 수 있고요. 저렴하게 시중가보다 월에 한 4만원 5만원 싼 것 같아요. 그렇게 싸게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매매 체결하는 데 있어서 빌라 매매를 전문으로 하시는 중개사님들의 연락망을 수도권 안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걱정, 경매하면서 뭐 안 팔릴까봐, 뭐 세금적으로 문제가 있을까봐, 명도 안 될까봐 이런 거 걱정을 다 삭제시켜 드리는 게 저희 리치스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교육도 하지만 이런 양질의 서비스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